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2일 화요일 밤 9시 29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조금 하락 마감을 했죠. 물론 이게 많이 하락한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 평상시 코스피를 생각을 하면 1.2%, 1.1% 빠진 거니까 낙폭이 좀 나온 건데, 요즘 시장이 보시다시피 워낙 비정상적으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뭐 1% 빠진 걸로는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죠. 맞습니다. 이거는 많이 빠진 게 아니고 그냥 뭐 조금 눌림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평선 관점에서 봐도 그렇죠. 5일선 터치하고 아랫꼬리 길이가 좀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강력한 매수세가 아직 다 죽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뭐 5일선 터치하고 나서 올라왔다. 뭐 이렇게 봐서 아래쪽에 지지력이 좀 더 강한 것 같다. 이거는 뭐 4.8포인트 하루에 선물이 하락했다라는 것보다도 뭐 415까지 밀렸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라는 반등 쪽의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지금까지 평상시 코스피 지난 10년간 평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즘 상황이 어쨌든 보통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전형적인 어떤 그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패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옆에 코스닥 시장이 잘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이게 코스닥 선물인데 이런 식으로 못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 밀리면은 정말 많이 밀리고 이렇게 어떤 변곡이 만들어지는 게 어떤 코스피의 좀 일반적이고 제가 좋아하는 모습들이긴 한데,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 작년 3월 달부터 해서 시장 상황이 갑자기 고변동성으로 바뀌면서 보시다시피 옛날 같은 그런 정형화된 모습들이 잘 안 나오지 않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거의 V자형에 가까운 반등을 했다든가 3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만약에 이번에 변곡이 생긴다면 어떤 모양일지 뭐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심증은, 야, 이거 이렇게 5일선 터치해주면은 이거 또 한 번 더 올라가려고 또 한 번 더 고점을 테스트하러 가겠구만. 뭐 440대나 뭐 450 부근에 고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하러 가긴 가겠구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미국 S&P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것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이게 코스닥 모양처럼 못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뭐 굳이 빨리 마음 급하고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임의의 기준을 잡으셔서, 제 생각엔 그 임의의 기준을 요 장대 양봉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8일 날 장대 양봉 요걸 기준으로 잡아서 뭐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다양한 기준 잡을 수 있겠죠. 나는 뭐 1월 8일 날에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넘지 못하는, 430을 넘지 못하고 430 밑에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인버스를 매수해 보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난 좀 더 기다렸다가 416 뭐 네, 416이라는 요 자리, 시가 417이구나. 417이라는 자리를 종가상으로 붕괴시키면 들어가겠다든가 뭐 괜찮습니다. 하여튼 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접근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V자로 꺾일지 아니면은 몇 거래일 동안 확인했다 꺾일지 어떤 모양으로 꺾일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본인만의 라인을 잡아 놓으시고, 뭐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날의 종가나 이날의 시가라든가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기준을 잡아 보시고 이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들이대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의견 정도를 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제가 어떤 매수를 하는 그런 조건에는 아직 충족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당연히 며칠 더 기다려 보긴 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최소 417, 아까 전에 얘기했던 417 정도는 붕괴되면은 그러면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좀 더 일단 지켜볼 생각입니다. 특히 만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 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만기주에 지금까지 강하게 상승을 뽑아냈던 시장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이 만기일인데 갑자기 시장을 폭락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손해 볼 거 아니에요. 메인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기가 끝나야지 무슨 일이 더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추측도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쪽으로 계속 좀 더 할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만의 기준을 잡고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제가 아침에 드렸던 뭐 이런 기준도 있죠. 아니면은 나는 뭐 풋옵션, 차월물 풋옵션인데 이게 2월물 풋옵션인데 2월물 풋옵션이 1월 5일 날 여기 종가 요거를 돌파한 요걸 돌파한 척 하면은 난 그때부터 인버스를 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원하시는 기준 잡으셔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의 공식적인 지금 코스피에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말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고 오늘 이제 재밌는 점들이 이제 오늘도 보시면은 뭐 요즘은 수급이 조 단위가 기본인 것 같아요. 그죠? 눈만 뜨면 조입니다. 옛날에 몇 천억만 해도 우아했는데 요즘은 눈만 뜨면 조 단위니까 이것도 약간 식상해지네요. 예. 아무튼 코스피 개인이 2조 원 오늘도 매수를 했고,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또 요 부분이에요. 이게 콜옵션이 과열되고 과열되다 보니까 이제 콜옵션에서 하루에 1300억 순매수 순매도라는 이런 엄청난 숫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까지 코스피의 역사상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변곡의 사례에서 대부분의 사례는, 예를 들어 지수가 상승하면서 콜옵션이 대박이 나면은 이 콜옵션 대박 나는 이 마지막 장대 양봉 몇 개의 개인들이 콜옵션을 매수로 막 달라붙고, 그리고 이 외국인들은 콜옵션 매도로 막 달라붙으면서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수백억 대의 매수가 쌓이면은 이 자리가 시장이 꺾이는 변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다. 지수가 막 하락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풋옵션을 막 더 사서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고, 그 와중에 외국인은 유유히 풋옵션 매도를 하면서 위쪽으로 살짝 방향을 잡아주면서 몇 거래일 동안 몇 천억, 뭐 보통 천억대에서 몇백억에서 천억대 정도의 이 누적이 나오면은 시장이 턴어라운드 됐었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며칠 전부터 드리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이 흐름이 확 바뀌었죠. 요즘 재밌는 점은, 지금 전 요즘 이걸 보고 있는데, 콜옵션 쪽을 보시면 이제 풋옵션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풋옵션은 눈만 뜨면 죽으니까 이제 아무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아무튼간 이렇게 보시면 요즘 재밌는 점이 이런 점이었다는 거죠. 보시면 한동안 개인들이 콜옵션에 100억대로 짤끔짤끔 들어오다가 이거 12월 29일 날 개인이 콜옵션 매도 303억을 잡았고, 그 뒤로 이제 개인들이 또 100억, 뭐 134억 이런 식으로 콜옵션 매수를 한 3거래일 정도 잡다가 1월 7일부터 해서 1월 8일, 1월 11일, 1월 12일 이렇게 4거래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콜옵션을 매도를 때리더란 겁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해서 이거를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제 생각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시장의 상승은 뭐다,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를 하면서 끝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경향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시장이 박살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 둘 거의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지금 거의 1500억 1600억 1700억 가까이 지금 이제 이렇게 누적 콜옵션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단 얘기는 일단은 한 번 더 오버슈팅이 가능하지 않겠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옵션이라는 상품이 다가 아니죠. 예를 들면 11월 달에 지수 폭등했을 때 외국인들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외국인들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에서 말아먹고 그 손해를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메꿨던 적이 있죠. 어쨌든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이것만 봐서는 옵션 시장만 봐서는 개인들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쪽으로 오버슈팅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재미는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좀 재미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 옵션 누적 포지션 같은 걸 좀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오늘 보시면 오늘 뭘 했나 좀 약간 궁금해지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역사적인 아주 그냥 눈에 보기 힘든 1300억 콜옵션 순매수 순매도가 나왔으니까 이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 일을 좀 살펴보려고 당일 포지션을 켜봤는데, 당일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442까지 콜이랑 콜은 다 매수했죠. 442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외가까지, 조금 외가 그죠. 전고점이 어디였죠? 전고점이 448 이 정도 됩니다. 전고점이 448이니까 이 전고점 한
전고점 밑으로 한 5포인트 아래까지 콜옵션이랑 콜옵션을 쭉 다 매수했고, 그리고 개인이 1300억 매도를 했으니까 콜옵션을 이렇게 다 매도를 때려줬죠. 그러니까 이 모양만 놓고 봐서는 그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만기일에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콜대박 한 번 더 터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여기도 써있다시피 본 투자 자료는 당사 내부 계산회의에 제공되는 추정치이므로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믿어라 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웃겨요. 개인들이 콜옵션을 뭔 돈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까지 주변에 옵션 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는데 언제 이렇게 개인들이 나타나서 1000억씩 오늘 1200억씩 외국인의 이 콜옵션 매수를 받아내냐 이거죠. 하여튼 이것도 좀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좀 신기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아무튼 이번 월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누적적으로 좀 보면은 외국인의 승리가 됐죠. 11월 달에는 폭등했는데 외국인이 패배했었다면은 이번 12월 달에는 외국인이 어쨌든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뭐 대충 봐도 외국인들 누적 포지션인데 쭉 보면은 이렇게 콜옵션에 빨간불 쫙 들어와 있고, 개인들이 콜옵션을 엄청나게 매도를 때렸는데 결과적으로 외국인한테 다 이게 돈 바친 셈이 됐죠. 이게 아무튼 참 이례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도 오르니까 개인들도 저처럼 생각하면서 야, 이쯤 올랐으면 콜 매도를 때려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매도를 들어가서 이런 모양이 나타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숫자를 전부 다 믿기도 좀 뭐하니까 하여튼 뭐 절반 정도 신뢰도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모습이면은 수요일 목요일 날 한 번 더 위쪽으로 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식으로 5일선에 오늘 터치하면서 아랫꼬리 달고 탄력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으니까 약간 뭐 혹시나 한 번 더 고점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 정도,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만기주 들어왔잖아요. 지금 월요일부터 해서 만기주 들어왔으니까 만기주에 뽕을 뽑아 먹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이 옵션 이 액수가 장난이 아니길래 이걸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풀어봤고,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 옵션 포지션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도 물 먹을 때 있고 개인도 물 먹을 때 있고 개인이 벌 때도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하나의 변수로서 참고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아래쪽으로 보는 거는 뭐 어디를 붕괴시킨 뒤에 봐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일단은 최근 일주일 동안, 최근 일주일이 아니죠. 올해 들어서 이제 환율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약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은 선물상으로는 일단은 1차적인 어떤 저항 있는 데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뭐 거의 박스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는 원달러 선물 기준이라 제가 그 트레이딩뷰닷컴에서 보여드리는 그 차트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선물이 1103원을 붕괴시키면서 시세가 아래쪽으로 났죠. 그리고 나서 반등했고 이번에 무너지고 다시 1103원으로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1103원 딱 터치하고 나서 뭐 일단 대충 박스권 비스무리한 모양은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원화 같은 거는 천천히 매집하는 게, 달러 매집 같은 경우는 아무튼 여전히 뭐 가능해 보인다. 다만 일단 선물 기준으로 해서 1103원 정도 터치했으니까 여기서 뭐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뭐 1110원 정도, 1107원이나 선물 기준으로 뭐 1107원이나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박스권 유지가 된다면 여기 어디서는 한 번쯤 살짝 다시 내려왔다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흐름 정도 나타날 수 있다. 일단 1103원이라는 오늘 저항에 터치는 했구나, 요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집하시더라도 막 하시는 게 아니고 뭐 좀 떨어지는 날엔 좀 많이 잡고 오르는 날에는 뭐 좀 덜 잡고, 아니면 뭐 좀 무서운 날엔 좀 손절도 조금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 1103원 저항을 터치는 했다라는 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물론 이 참 코스닥 시장은 보시다시피 코스닥 인버스가 지금 이제 작년 12월 29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몇 주간 지금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 보였다고 하긴 좀 뭐해요. 뭐 양봉들이 자주 보여야 되는데 양봉은 별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상승하더라도 이렇게 음봉이죠.
좀 찜찜하긴 찜찜한데, 아무튼 이 코스닥 인버스도 100% 믿지 마시고 코스피가 꺾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겠다. 아니면 최소한 말씀드렸다시피 뭐 4,500원 정도 돌파한 척 하고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나는 4,300원, 4,350원 정도 지지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할랜다 하시는 분들 괜찮은데, 아무튼 이거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까지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코스피가 아직 슈팅이 한 번 더 남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제 며칠 전에 이야기해드린 거하고 지금 똑같은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이 시세는 기울기가 끝으로 갈수록 가팔라진다.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는 특징이 있다. 그죠? 하락도보다 가파르게 처음엔 약하게 가다가 그 다음에 갈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가팔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코스피는 이미 끝이 났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오른다면은 기존의 시세 5%짜리 장대 양봉을 보여줬었는데 5%짜리가 아니고 그보다 더 긴 장대 양봉을 하나 봐야 끝날 수도 있다. 뭐 두 가지 가능성 다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도 아니면 한 번 더 뭔가 더 엄청난 거 보여주고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두 가지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뭐다? 지금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하기는 조금 좀 애매한 것 같다. 그죠? 내가 치기 좋은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렇게 치기 좋은 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하고 이런 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 만기일 끝나고 나서 만기일 저녁에, 목요일 날 저녁에 파월의장 연설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 만기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파월의장이 뭐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뭐라고 하시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젯밤부터죠. 그러니까 어젯밤부터 해서 슬슬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investing.com 오늘 방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런 이야기가 요즘 나오긴 나오고 있습니다. Fed officials hint at year-end tapering of bond purchase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테이퍼링 한다고요. 연말에 테이퍼링 할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관련된 힌트를 주는지 아마 목요일날 저녁 정도에 그거를 좀 잘 우리는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번에 아마 목요일날 저녁에 뭔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두 가지 우리한테 던져줄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10년물 채권금리와 관련된 부분, 그와 관련돼서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블루웨이브와 관련돼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채권금리가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말에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죠? 이런 이야기 정도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던져놓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장 넘어왔는데요. 위안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됐나? 위안화하고 뭐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 천천히 보겠습니다. 달러의 흐름 90.5 안착해야 된다고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뭐냐면 오늘 90.5를 딱 갭상승해서 터치하고 나서 지금 현재 음봉으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원화나 달러 인덱스나 위치가 비슷비슷합니다. 얘도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저항 받아야 될 때에서 지금 윗골이 나오면서 밀리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자리, 이거는 좀 다른 차트죠. 이거 방금 전에 한국장에서 봤던 그 선물 차트 그거하고 모양이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얘는 그 가격이 1102원? 얘도 1103원이네요. 얘도 1103원이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 오늘 탁 터치까지 했다라는 점, 터치까지 하고 일단 살짝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어 놨는데 단기 바닥 만들고 나서 일단 여기까지 와서 한번 쉴지 밀릴지 더 강하게 올라갈지 어쩔지는 여기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 단기적인 방향성은 미지수라는 거, 이런 점 이야기해 드리고, 달러도 지금 똑같은 자리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달러도 여기 이렇게 선 잘 꺼보시면 뭐다 90.5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밀릴 수 있는 자리까지 와서 여기서 음봉 나오고 있다. 단기 바닥 만들어 놓고 얘도 일단 뭐 힘겨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 흐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안화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위안화는 뭐 진짜 위안화가 가장 강하네요, 그죠? 예, 위안화가 가장 강합니다. 이건 고시환율인데 고시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장대 양봉에 장대 음봉이죠. 이 장대 음봉의 절반 자리까지 어제 터치하고 나서 다시 재차 밀리고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보면 위안화가 지금 가장 강하죠. 지금까지 세 가지 통화 봤잖아요. 위안화, 달러 인덱스,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다 같은 건데 위안화, 달러 인덱스, 뭐 원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위안화가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위안화가 쌍바닥 나오는지 위안화가 더 이상 강세로 가지 못하고 위안화가 턴어라운드 하는 여부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역외 환율도 비슷하죠. 그죠? 역외 환율도 비슷합니다. 자, 역외 환율 모습인데 중국 위안화 역외 환율 모습인데 얘도 아무튼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쌍바닥 어딘가를 테스트하러 갈 모양입니다. 잘 봐야 되겠죠. 이번에 위안화가 쌍바닥을 만들어낼지 어쩔지 여부 매우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래저래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죠? 이게 환율이라는 게 또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한국 만기 주 아니면은 뭐 목요일 금요일 하여튼 이번 주에 위안화가 여기서 어떤 지지력을 보여주기만 한다라면은 만기가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언제죠? 그러니까 그 1월 18일 월요일 그 다음 주 1월 18일 그 주부터는 뭔가 좀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얘가 바닥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지킨다 못 지킨다 이 여부 보고 얘가 지켜주면은 다음 주부터 어떤 변화가 확실히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 요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도 요즘 슬슬 자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강했던 친구들 아침에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강했던 친구들 예를 들면 비트코인, 위안화, 뭐 테슬라 이런 친구들이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점들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밤 그 미국장 S&P인데요. 만약에 올랐다가 여기서 재차 밀리면은 여기서 오늘도 재차 밀리면서 뭐 음봉으로 전환이 되거나 5일선 붕괴시켜 준다면 뭔가 한번 들이대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2거래일째 어디를 못 넘어간 건데 만약에 오늘 밤에도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여기서 재차 밀리게 된다면은 뭔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어떻게 될지는요.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아침에 S&P 어떤 기준을 갖고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뭐 나스닥도 뭐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올랐다가 오늘도 자빠진다고 하면은 뭔가 베팅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아직 뭐 특별히 뭔가 할 만한 거는 아직 뭔가 할 만한 근거는 나오진 않은 거죠.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좀 잘 보고 계시고요. 한번 하실 분들 아직까지는 뭐 22자리는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UVXY도 아직까지 뭐 숨은 붙어 있으니까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23. 아무튼 얘는 22를 계속 지켜주면은 가능성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저점 나온 게 11월 27일이다. 지금 한 달 반 가까이 지키고 있죠. 한 달 반 가까이 지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리고 저기 그 금리 구경이나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장난 아니죠? 예, 금리가 1.2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주니까 채권도 나도 변동성을 주는 건가요? 아무튼 지가 주식이 튀어오르니까 지도 튀어오르고 있네요. 이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 이거 아무튼 기술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했고 너무나 오랫동안 매집할 만한 시간을 많이 줬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위쪽으로 올라가기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올라오는 첫 장대 양봉에 매수를 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쩌면은 지금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평선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평선 안 띄워놨지만
이평선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정배열 돼 간다고요. 다시 굉장히 오랜 기간 거의 뭐 6개월, 9개월 겪기 때문에 이평선도 지금 정배열일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진짜 첫 시세를 주는 장대 양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좀 주의해야겠다. 금리가 물론 지금 이제 제로금리 시대니까 기준금리 제로금리 시대니까 뭐 그렇게 많이 뭐 올라가진 못할 수 있지만은 아무튼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애들이 튀면은 별로 이래저래 좋지는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뭐 드리던 이야기니까 아마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